우리 집 냉장고 안에 얼마나 많은 식품이 들어있을까요? 어제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것저것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까먹은 식품들이 냉장실, 냉동실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네요. 주말에 우리 집은 냉장고 파먹기 하기로 했습니다. 생활하시다 보면 음식들이 냉장고 안에서 무르기도 하고 곰팡이가 핀 것들도 발견되곤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중국의 가족과 친척 9명이 냉동실에 보관했던 국수를 끓여 먹고 7명이 죽고 2명이 치료 중이라는 기사가 나섰습니다. 1년 넘게 냉동 보관했던 옥수수 가루로 만든 이 국수 때문이었습니다. 이 국수에서 다량의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답니다. 아플라톡신은 음식의 곰팡이에서 발견되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이 독소는 간 손상, 간암 및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에 의한 간암 발생률은 전 세계적으로 간암의 2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플라톡신 중에서도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맹독성 곰팡이균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요. 보통 간질환은 간염이 되고 간경화가 되었다가 그리고 나서 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플라톡신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암으로 그냥 바로 직행하게 되고요. 또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면 정말 소량만 몸에 들어가도 간암 발생 위험도를 60배나 높일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독극물이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씻거나 고온으로 가열해도 죽지 않습니다. 아플라톡신 중독에 걸리면 특별한 치료법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감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도 곰팡이가 생겨서 아플라톡신이 발생하는데요. 주방은 곰팡이가 피기에 아주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있는 음식 쓰레기에서 곰팡이가 피고 아플라톡신이 많이 생겨나겠지요. 음식 쓰레기 버릴 때 맨손을 사용하시는 분 많은데요. 아플라톡신은 공기를 통한 호흡기 감염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도 감염됩니다. 꼭 비닐 장갑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플라톡신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음식들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곰팡이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음식은 밀, 쌀, 옥수수처럼 전분이 많은 곡류와 기름기가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아플라톡신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음식 첫 번째 견과류입니다. 껍질 벗긴 아로두, 얇게 썰은 아몬드, 껍질 깐 땅콩 등은 공기와 접촉하여 산패가 잘 일어나는데요. 특히 수입산 호두에는 가루가 많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이는 벌써 산패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견과류는 기름 함량이 높아 빨리 산패되면서 곰팡이도 피게 되는데요. 호두나 아몬드 넣은 과자나 빵 섭취 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산패도 문제지만 곰팡이 조심해야 합니다. 과자나 빵에 땅콩이나 견과류를 재료로 넣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재료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징어 땅콩, 기름에 튀긴 땅콩, 땅콩 부셔 넣은 과자 등 맥주 안주 및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등등 이런 음식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부럼을 깨먹듯 껍질을 까서 먹어야 제일 안전합니다. 조금이라도 쩐내나 곰팡이가 보이면 바로 버려야 합니다. 호두, 땅콩 등을 구입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조금씩 자주 구입하시는 것이 좋고 보관하실 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거나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플라톡신은 18도씨 이하에서 생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항상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아플라톡신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음식 두 번째 빵입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곰팡이 핀 빵에서 곰팡이 핀 부분만 떼어내고 빵을 드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곰팡이 냄새까지도 기억을 해요. 식빵 위에 곰팡이가 피게 되면 곰팡이 핀 조각만 버리고 나머지는 아까워서 먹을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데요. 아플라톡신 곰팡이의 미세한 뿌리는 다공성 빵을 통해 빠르게 퍼질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천식이 있거나 곰팡이 알러지가 있는 분은 곰팡이 핀 빵 냄새만 맡아도 호흡곤란, 쇼크 등을 동반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음식 세 번째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간식으로 뿐만이 아니라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곰팡이 독소가 주로 발생하는 음식이 옥수수인데요. 옥수수 수염이나 겉껍질이 끈적끈적하거나 곰팡이가 끼어 있으면 바로 버려야 합니다. 간혹 껍질은 상했는데 속 알갱이는 멀쩡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옥수수는 알갱이가 부드러워 감염이 잘 되는 작물에 속하기 때문에 겉보기는 멀쩡해도 이미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 버려야 합니다.
옥수수는 생각보다 빨리 상하는 음식인데요. 바로 먹을 것이 아니라면 익힌 후 냉동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냉동 보관은 최대 8개월까지 보관 가능하고 상한 옥수수를 만졌다면 손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아플라톡신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음식 네 번째 과일잼입니다. 작년에 딸기잼을 맛있게 만들어서 한 달 정도 먹었는데요. 냉장 보관을 하였는데도 딸기잼에 곰팡이가 피어서 내버린 경험이 있어요. 잼에 피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마이코톡신 독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피었다고 모든 음식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곰팡이가 피어도 살려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살라미 소세지입니다. 먹을 수 있는 곰팡이는 까망베르와 같은 고급 치즈에서 볼 수 있는 페니실린 기반 곰팡이입니다. 이것은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곰팡이로 먹어도 되는 곰팡이입니다. 또한 딱딱한 치즈 종류도 곰팡이가 피어도 살려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요. 딱딱한 치즈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체다 치즈, 파마산 치즈 등 이러한 종류의 치즈는 곰팡이가 피면 칼로 곰팡이 주변과 아래로 잘라내고 먹으면 되는데요. 곰팡이가 딱딱한 치즈 안으로는 침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드치즈라 하더라도 잘게 다진 치즈는 소프트 치즈와 같아서 곰팡이가 피면 전체를 버려야 합니다. 딱딱한 채소나 과일도 곰팡이가 난 부분을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식품에는 양배추, 피망, 당근, 배, 사과,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딱딱한 치즈와 마찬가지로 곰팡이 주변과 아래로 1인치 정도 파내고 드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플라톡신은 물로 씻거나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고 피부나 호흡기로도 감염됩니다. 곰팡이 핀 음식 처리할 때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생긴 부위가 있다면 즉시 버리는 게 맞고요. 그 부분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버려야 합니다. 육안으로 봐서 이상한 점이 없어도 혹시 먹었을 때 좀 쓴맛이 나거나 냄새를 맡았는데 쩐내가 난다면 이것도 역시 먹지 말아야 합니다. 냉동실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는 곰팡이가 잘 피는 종류의 음식들은 수시로 체크하여 너무 오래된 것은 버리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위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